수학 1 수업을 수강을 하기 위한 기초 배경 지식,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수학 1을 공부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수학 1 세미나 전에 제가 특강 형식으로 올려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지수인데요. 먼저 수학 1 단원 구성을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 구분은 조금 다르지만 대략 10단원 안팎으로 수학 1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단원하고 3단원 보실까요? 지수하고 지수함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지수에 대한 이해가 준비가 돼 있어야 수학 1의 지수 단원, 지수 함수 단원을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은 아주 쉬워요. 필기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리마인드만 할 겁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개념 한번 정리해보죠. 거듭제곱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뭐 이거 모르는 선생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빨리 할게요.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 이게 거듭 제곱이죠. 여기 요 말이 빠졌네요. 뭐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는 걸 거듭 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말로 해보죠.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 2를 4번을 곱한다 요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16이고요. 문자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x. 자, 그런데 이렇게 거듭제곱을 나타내다 보니까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다 보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지수의 등장 배경이 나옵니다. 지수는 거듭제곱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죠. 간단히 나타내는 기호. 예를 들어 볼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예, 그냥 쓰는데 문제 없어요. 그쵸? 크게 문제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2를 10번을 곱한다. 2의 10제곱을 하려고 귀찮아요. 이 10번 쓰기 너무 좀 짜증나. 근데 이 100제곱이면 어떻게 해요? 더 짜증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10번. 이거 귀찮죠?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지수라는 걸 쓰는 건데, 자, A를 이렇게 n번을 곱한다라고 하면 여기 우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A의 뭐라고 읽죠? A의 m제곱이라고 읽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얘, 아이고 왜 이렇게 큰가요? 자, 얘.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읽는다? 얘를 밑이라고 읽는다. 밑은 곱해지는 수나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위에 조그만하게 쓴 거는 뭐죠? 조그만하게 쓰는 거는 요거. 이걸 또 위첨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는 지수라고 해서 곱한 횟수. 그래서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를 n번을 곱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지수를 쓰다 보면 이제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지수 법칙을 배웠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하지요. 첫 번째 지수 법칙. 부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 지수의 합.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요걸 하나로, 밑을 하나로 합쳐서 A의 n 플러스 n제곱. 원리 자체는 간단하죠. 밑에 거 볼게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곱하기 A의 l제곱은 한꺼번에 합쳐서 A의 n 플러스 L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몇 개의 예를 들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결국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3번 곱한 거고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니까 2를 2번 곱한 거고 그러면 총 2를 몇 번? 5번 곱한 거니까 3번과 2번을 합쳐서 총 5번 곱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밑이 똑같은 걸 3개를 곱하든 4개를 곱하든 지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은 3을 2번, 3번, 7번을 더했으니까 3의 2 플러스 3 플러스 4제곱 그래서 3의 9제곱 3을 총 9번 곱했다. 요게 곧 중학교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지수법칙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야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지수 법칙이 고등학교에서 지수가 들어간 식을 정리하고 이럴 때 약간 맛배기만 할게요. 본 과정은 우리 본격적인 세미나에서 하고 이렇게 응용이 됩니다. 볼까요? 이거 뭐죠? 2의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수의 합이라고 하는 지수 법칙을 하면 원래대로는 뭐였죠? 2의 x제곱이랑 2의 제곱을 하나의 지수로 합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2의 제곱은 4니까 얘를 4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어려울 거 없네요. 그 다음 봅시다. 밑에 거 4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이 256일 때 x는 얼마냐. 요거는 뭐 아주 간단한 형태라 중학교 때도 했지만 엄밀히 보면 요게 수학 1에서 하는 지수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계산할 때 지수를 활용을 해서 풀려 그러면 밑을 통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으로 고치고 4를 그럼 2의 x 플러스 1제곱으로 고칠게요. 256은 요 정도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죠. 2의 몇 제곱? 2의 8제곱입니다. 그러면 좌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좌변을 보면 요게 밑이 똑같고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2에 2랑 x 플러스 1이랑 더하면 2의 x 플러스 3제곱이 되고요. 이게 2의 8제곱이랑 같으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그쵸? 네. 자, 그 다음 옆에 볼게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자, 우리가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하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요거 개수로 생각을 하면 3a잖아요. 그럼 얘도 3x제곱을 문자로 생각을 한다고 치면 3의 x제곱 앞에 개수가 111 더했으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3의 1제곱이니까 요것도 지수법칙을 쓸 수 있구나. 3의 x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선 이런 개수 처리하는 거, 개수 처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개수 처리를 좀 능숙하게 해야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좀 편하게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 예제를 보면 요게 810일 때 x는 얼마냐? 이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해봅시다. 3의 x제곱은 그대로 쓰고요. 요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뒤에 숫자로 정리할 수 있는 게 9란 말이에요. 9 곱하기 3의 x제곱 정리하면요. 앞에 개수 1이라고 치면 10 곱하기 3의 x제곱인데 이게 810이에요. 10 곱하기 81이라고 볼 수 있죠. 양변을 10으로 나누고 3의 x제곱이 81인데 81은 3의 4제곱 따라서 x는 4가 된다. 어렵지 않네요. 네. 그 다음 지수법칙 두 번째 성질 한번 볼까요? 네, 요것도 쉬워요.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 a의 m제곱 안쪽에 지수가 하나 있고 괄호하고 바깥에
지수가 있으면 요 지수끼리 뭐 한다? 요건 부재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죠? 지수의 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의 지수와 안의 지수 곱하기 밖의 지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을 거예요. 됐나요? 색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제일 안쪽에 뭐 AM제곱이 있고 그걸 다시 N제곱을 하고 그걸 다시 L제곱을 했다 그러면은 안의 지수, 중간의 지수, 제일 바깥의 지수끼리 곱해서 이런 식으로 지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원리나 한번 보고 가지요. 원리는 예를 통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어보지요. 2의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는 안에 있는 요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얘를, 그죠? 얘를 바깥에 세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2의 제곱을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다른 말로 세제곱을 했다, 이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에요. 아이고, 2의 제곱이에요. 결국 2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인데 요걸 곱셈으로 고치면 결국 뭐가 되죠? 2 곱하기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2의 6제곱이 된다.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단계를 더 거치면 되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서 2의 제곱에 또 제곱에 바깥에 세제곱.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 요거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요거는 1번 규칙을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2의 4제곱이고 이게 세제곱이에요. 그렇다면 또 안의 지수 밖의 지수 있네. 또 1번 규칙을 이용을 하면 4 곱하기 3 해서 12제곱.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2의 12제곱이 되는 거네요. 됐죠? 자, 이거는 뭐 중학교 때 했던 거 간단한 거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4를 2의 제곱으로 고치고 요거 안의 지수 밖의 지수 하면 2의 2x제곱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왜? 2의 x 곱하기 2로 할 수 있으니까 뭐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뭐죠? 이런 거 볼까요? 요거를 이걸 쓰면 되는구나. 9를 바꿀 거예요. 3의 제곱에 바깥에 x 플러스 2제곱이에요. x 플러스 1제곱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3의 x제곱. 자, 그러면은 요거 배운 대로 안의 지수 밖의 지수 곱해주면은 3의 2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1번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의 3x 플러스 2제곱이 3의 8제곱이니까 요거 지수 같다고 놓고 비교를 하면 x는 2가 되는 거네요. 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정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뭐 그때 연습하면 되지만 지금 미리 알아둡시다. 그 다음 뭐죠? 요거 보지요. 요것도 이제 지수 방정식인데 앞에서 했던 거 요거 뭘로 바꿀 수 있다? 2의 x제곱의 제곱이다. 그 다음 요거는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2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은 0. 자, 치환 써볼까요? 어떻게?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요게 간단한 2차 방정식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t를 먼저 구해볼까요? t는 4하고 얼마? 마이너스 2예요. 근데 t는 원래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4가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2를 몇 번 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x는 2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지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공식을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지수 2강에서는 나머지 지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